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올해 65살이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제법 돈을 모았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거 요즘 흔하다고들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남은 건 서로에 대한 피로감뿐이더라고요.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죠. 우리 이제 각자 살아요. 아내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안도감이 들더군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곧 받아들였어요. 어른들 인생이니 존중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공기 좋고 산책로도 있고 혼자 살기 딱 좋은 곳이죠.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볼 사람 없고 TV 리모컨 놓고 싸울 일도 없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고 이게 인생이지 싶었어요.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군요.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고 저녁 먹을 때도 혼자고 밤에 TV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 나와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고 그게 외로움이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자기 생활이 있으니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자식들은 명절 때나 보죠. 그것도 서너 시간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보이고 옆자리는 비어 있고 40년을 누군가와 함께 잤는데 이제는 혼자잖아요. 익숙해지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65이면 늙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직도 아침마다 조깅하고 헬스도 다니고 덕분에 배도 안 나왔고 근육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쪽도 아직 살아있어요. 밤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자가 그립다는 생각. 하지만 어디 마땅히 만날 때가 있나요?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한 번 실패한 결혼, 다시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텃밭 가꾸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는 일상.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일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사람도 그리워지고 그래서 말이죠.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수강생이 20명 정도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는데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키는 작은 편이었고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얼굴이 참 곱더라고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눈빛, 그게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휴식 시간에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용기를 낸 거죠. 아, 네. 저는 최윤희입니다.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박진수 씨도요? 저도 첫날입니다. 같이 배우는 동기네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묘하게 편했어요. 그녀도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를 나오는데 그녀도 같은 방향으로 가더군요. 저쪽으로 가세요? 네, 버스 정류장이 저쪽이라서요. 저도 그쪽인데 같이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느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꾸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최윤희. 이름도 예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가 떠올랐어요.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 수줍게 고개 숙이던 모습,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이건 뭐지? 설마. 아니야. 65 먹은 영감이 무슨.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참 길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수업날이 됐습니다.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준비하고 나갔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마치 데이트 나가는 젊은이처럼 말이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먼저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 인사가 참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희 씨. 일찍 오셨네요. 저도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요. 혼자 산다는 걸 인정한 말이었죠.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혼자 있으니 나올 핑계가 생겨서 좋더라고요. 푸흐, 저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앉고 휴식 시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끝나면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윤희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좋아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쉽게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문화센터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둘이 앉으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박진수 씨,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됐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윤희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3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하니까 편하네요. 보통은 이런 얘기 꺼내기 힘들잖아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인생, 결혼 생활, 자식들, 외로움.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꺼냈죠. 이상하게 그녀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업날 말고요. 헤어지면서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녀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꾸 그녀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게 사랑일까? 65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그 다음엔 점심 식사, 그리고 산책.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진수 씨는 참 편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산책하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윤희 씨랑 있으면 편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요. 사실 남편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수 씨 만나고 나서 자꾸 웃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그녀에게 그런 존재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윤희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멈춰 서서 그녀를 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윤희 씨가 좋습니다. 진심으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백이라는 걸 평생 몇 번이나 해봤나 싶더라고요. 45년 전에 지금의 전 아내한테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건가? 너무 성급했나?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진수 씨가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는 그냥 혼자 살다 죽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윤희 씨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잡혔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여자의 손, 부드럽고 작은 손. 5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윤희 씨. 네. 우리 천천히 가도 될까요?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천천히 가요, 진수 씨.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65과 58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또 뭐라고 할까봐.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드라이브도 하고. 젊은 연인들이 하는 거 다 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영화관 커플석에 앉았는데, 주변의 젊은 커플들이 다들 팔짱 끼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만 어색하게 떨어져 앉아 있고. 그게 우스워서 서로 보고 웃었죠. 우리도 저렇게 할까요? 윤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팔짱요? 저 괜찮은데요. 제가 팔을 내밀었고 그녀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여자의 체온, 부드러운 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옆에 그녀가 있다는 것,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났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 오늘 우리 집에 갈래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네. 집에서 저녁 해드리고 싶어요. 맨날 밖에서만 먹었잖아요. 아, 그거. 좋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아파트.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윤희 씨가 만드시는 거면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진 액자들이 보이더군요. 젊었을 때 그녀 사진, 아이들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이 집에서 살았겠지. 저 소파에 앉았겠지. 윤희와 함께 밥 먹고 TV 보고 잠도 자고. 질투심 같은 게 올라왔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질투냐 싶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진수 씨, 뭐 보세요? 부엌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사진 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올래요? 같이 준비해요. 네, 갈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거들었죠. 진수 씨,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됐어요. 저도요. 남편 떠나고 나서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건 다 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굽고 국을 끓이고 둘이서 하니까 금방 완성됐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오늘 날씨, 문화센터 수업, 자식들 근황. 그런데 그 일상적인 대화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그녀가 닦았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죠. 진수 씨. 네. 오늘 좀 더 있다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혼자 있기 싫어요. 진수 씨랑 더 있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절실하게 들렸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 의식됐어요. 진수 씨.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안심이 돼요. 저도요, 윤희 씨. 제 팔이 자연스럽게 그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진수 씨. 네. 저. 이상한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무슨 마음요? 지금 진수 씨를 더 느끼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윤희 씨. 이상하죠? 이 나이에 그녀가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부끄러운 듯이요. 제가 그녀의 얼굴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부드럽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요? 네. 사실 계속 참고 있었어요. 윤희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저도요. 혹시 진수 씨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5년 만에, 아니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전 아내와는 마지막 몇 년간 이런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혀가 점차 엉키며 몸이 달아올랐어요. 그리움을 확인했죠. 얼마나 그랬을까요?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윤희 씨, 진수 씨, 저 오늘은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도요. 그럼.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떨렸죠. 65이지만 마치 20살 청년처럼 긴장되더라고요. 진수 씨, 떨어요. 저도요. 많이요. 푸흐, 우리 참 순수하죠? 그러게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옷을 한 올 한 올 벗겼어요. 윤희 씨 아름다워요. 진수 씨도요. 정말 멋져요.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감촉.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밀함.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사랑을 나눴어요. 격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럴 나이도 아니고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그리움을 채우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여운을 느끼며. 윤희 씨. 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진수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요. 3년 동안 이런 기분을 잊고 살았어요.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 내내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열적이진 않았죠. 의무처럼 하는 부부 생활이었어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그랬군요. 근데 진수 씨랑 있으니까 제가 여자라는 게 느껴져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저도 같아요. 65 먹은 영감이 이렇게 가슴이 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집에서 잤습니다. 5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거였어요.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 체온, 존재감. 모든 게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깼어요. 옆을 보니 그녀가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자는 얼굴을 한참 봤어요. 주름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 내리는 냄새. 일어났어요? 네, 지금 일어났어요. 커피 끓였어요. 나와서 같이 마셔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맞은편에 앉은 그녀. 이게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 씨. 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관계요. 계속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나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재혼할 거냐, 재산 문제는 어쩔 거냐? 이것저것 간섭할 게 뻔해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럴 거예요. 그냥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는 비밀 연애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윤희네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윤희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엄마다. 딸이에요. 뭐?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떡해요?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저를 안방으로 밀어넣더니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문 열어요? 아, 응. 화장실 있었어.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 더워서 그래. 에어컨 틀어요. 더운데?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안방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요즘 뭐 해요?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 그냥 운동하고 문화센터 다니고 그래. 남자 생겼어요? 뭐? 무슨 소리야? 에이, 엄마도. 생기면 좋죠 뭐.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너는 그런 소리나 하고. 커피 마실래? 네, 마실래요.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딸이 갔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 씨 나왔어요. 휴, 정말 놀랐어요. 저도요.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딸분이 눈치챈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뭔가 알아챈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넘어간 것 같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특히 윤희네 집에서는 초인종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제 집이 더 안전했죠. 특히 자식들이 멀리 살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진수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거예요? 어느 날 윤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자식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말하면 편할 것 같기도 한데 간섭받을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아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지 뻔해요. 그죠? 재산 문제 어쩔 거냐, 재혼할 거냐, 돈 거는 말이 되냐? 이것저것 따질 게 뻔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당당하게 손잡고 다니고 싶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깜짝 방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윤희가 제 집에 와 있었죠. 준호야? 네, 깜짝 방문이에요. 아버지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왔어요. 윤희가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어떡해요? 빨리 베란다로 가세요. 네. 아들 들여보내고 돌려보낼게요. 윤희를 베란다로 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준호야, 왜 갑자기?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왔잖아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마실게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윤희 핸드폰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누구 거예요? 아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 거야. 친구요? 여기 케이스 보니까 여자 것 같은데요? 응, 여자친구. 여자친구요? 아들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베란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아버지, 베란다에 누구 있어요? 아니, 그게. 아들이 베란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내 여자친구란다. 제가 나섰습니다. 여자친구요? 아버지가? 그래. 최윤희 씨라고 하셔. 3개월 전에 만났어. 아, 안녕하세요. 윤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셋이서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 언제부터 사귀신 거예요? 3개월 됐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뭐라고요?
좋은 일인데요. 정말? 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저도 걱정했어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윤희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숨어 계셨어요? 그게 미안해서요. 갑자기 오셨길래. 에이,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사귀세요. 숨을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아? 네, 당연하죠. 오히려 다행이에요. 예상과 달리 아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가고 나서 윤희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휴, 정말 놀랐어요. 저도요. 그런데 다행이네요. 네, 아드님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아들 착하죠? 네, 정말요. 윤희 씨, 이제 숨지 말아요. 네, 이제는 당당하게 만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숨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우리는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갔어요. 윤희 딸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좋아해 주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박진수 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행복한 게 저한테도 제일 좋은 일이에요. 자식들의 축복을 받은 관계. 이제 정말 떳떳해졌어요. 진수 씨, 우리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요? 네, 2박 3일로. 저 제주도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평생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와의 여행은 신혼여행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것도 45년 전 일이고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맛있는 음식. 윤희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게 더 특별했습니다. 진수 씨 사진 찍어요? 네, 찍어요.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셀카도 찍고 부탁해서도 찍고 65, 58의 나이에 연인처럼 사진 찍는 우리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진수 씨. 네.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결혼이요? 네. 우리 이제 재혼해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결혼이잖아요. 다시 할 자신이 있나 싶었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지내도 좋아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결혼. 다시 누군가와 한 집에서 살고 가족이 되고 인생을 함께하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윤희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희 씨. 네. 결혼해요. 정말요? 네. 우리 재혼해요. 남은 인생 함께해요. 그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우리는 제주도에서 약혼 반지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어요. 하지만 의미는 컸죠. 서울로 돌아와서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재혼하기로 했어. 진짜요? 축하해요, 아버지. 엄마, 정말 잘 됐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식당 하나 빌려서 가족들만 초대했죠. 친구 몇 명도 왔고요. 웨딩드레스나 턱시도 같은 건 입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신랑 신부 입장하세요. 우리는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와, 멋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네, 네.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키스가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65과 58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결혼. 신혼집은 제 집으로 정했습니다. 윤희가 짐을 싸서 이사를 왔어요. 진수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 푸흐, 아직 어색한데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그럼 연습해봐요. 여보. 에이, 쑥스러워라. 여보.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잠들어요.
5년 동안 혼자 살았던 집이 이제는 둘이 사는 집이 됐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윤희가 있고, 저녁 먹을 때도 마주 앉을 사람이 있고, 밤에 TV 보다가 재미있으면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물론 싸우기도 해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니까 서로 고집이 있거든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야, 이게 맞아. 에이, 내 말 좀 들어봐요. 당신 말도 들었어. 근데 내가 맞다니까.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금방 화해해요.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로 껴안고 웃으면 끝이에요. 첫 번째 결혼 때는 이렇게 못했어요. 자존심 싸움하고 며칠씩 말 안 하고 그랬죠. 이제는 달라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진수야.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윤희야.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 하지만 따뜻했어요. 65에 시작된 사랑.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딱 맞는 타이밍이었을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아요. 사랑이 뭔지, 함께한다는 게 뭔지, 행복이 뭔지. 우리 늙어도 함께 있자. 당연하지. 평생 함께야. 황혼의 재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의 황혼에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